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자의 마음의 문을 무너뜨리고 잠자리까지 갈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정말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 준비되어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 이상 여자와 잠자리를 원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사라지실 겁니다. 그 전엔 성관계에 대한 남녀의 심리 차이를 잠깐 설명드릴 텐데요. 이 심리 차이를 꼭 알아야 제대로 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론이 길다고 지루해하지 마시고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요. 혹시라도 바로 본론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딱 중간 지점부터 들으시면 남성분들은 여자와는 다르게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와 정서적으로 친밀감이 쌓인 것도 아니고 호감이 있는 것이 아니어도 본인 기준의 얼굴과 몸매가 나쁘지 않은 것 같으면 충분히 잠자리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여성분들은 상대에게 아무리 호감이 있더라도 바로 잠자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 게 맞는 것인지, 몸은 건강한지,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친밀감을 쌓였는지, 지금 감정은 어떤지,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너무 시기가 이른 건 아닌지, 해픈 여자로 보이는 것은 아닌지, 하고 후회하는 것은 아닌지 등등 온갖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해서 그래, 모든 조건들이 괜찮으니 잠자리를 가져도 되겠어 라고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남자의 리드와 분위기에 이끌려 얼떨결에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자의 이러한 심리 기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진화심리학과 행동과학 측면에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그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드리자면 남자한테 성관계는 주차와도 같습니다. 주차장에 들어가서 빈자리가 있으면 냅다 들이밀어버리죠. 반면에 여자에게 성관계는 차를 구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는 튼튼한지, 디자인과 색감은 괜찮은 건지, 연습은 얼마이고, 연비는 얼마인지, 가족들과 함께 타기에 적당한지, 승차감은 좋은지, 타이어는 얼마나 남았고, 엔진은 괜찮은지, 오일류는 없는지, 할부는 얼마나 되고, 금리는 얼마인지, 보험비는 얼마나 나올지, 만약 사게 되면 한동안 생활비 지출을 어느 정도 아껴야 되는지 등 정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오케이, 이 정도 됐으면 충분해 구매하겠어 라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딜러의 현란한 말재감과 분위기에 휩쓸려 구매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자의 마음의 문을 허물어버리고 잠자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자동차 딜러의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직스러운 리더십과 능수능란한 말재간, 능글스러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남성분들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 연애든 잠자리든 서로 좋으니까 하는 거지. 왜 일방적으로 저자세 프레임으로 들어가 다 맞춰줘야 하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 자존심이 상한다. 와 같은 말을 하시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곤 합니다. 마치 일의 입장이 되어서 여자를 상점 모시듯이 대하는 것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고 현타가 오는 것이지요. 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자라는 동물이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남자의 DNA에 새겨진 명령은 최대한 많은 씨를 뿌려라이지만 여자의 DNA에 새겨진 명령은 아무 씨나 받지 마라 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도 물론 남자처럼 성욕이 있고 잠자리 자체를 좋아하지만 그 전제는 검증된 상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그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만 여자가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검증된 상대라는 숨은 메시지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 딜러의 전략으로 무장하여 여자의 마음의 문을 허물고 잠자리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칭찬하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뻔한 수작이지만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요. 그리고 칭찬이라도 다 같은 칭찬이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첨으로 들리고 우쭐해지기도 하지만 인정받는 기분이 들고 수줍어지기도 합니다. 칭찬할 때의 태도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하는 아부나 아첨하듯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마치 오빠가 여동생에게, 아빠가 딸에게 하는 듯한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부하 직원이 승진을 위해 직장 상사에게 아부를 떨고 있는 상황과 숙제를 끝마치고 아빠에게 칭찬을 듣고 있는 딸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를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칭찬은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쁘시네요 보다는 웃을 때 참 이쁘시네요가 낫고, 피부가 좋네요 보다는 피부가 참 깨끗하고 잡티 하나 없으시네요가 좋습니다. 그리고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 노력으로 얻은 것에 대한 칭찬이 좋고, 조건과 제한이 있는 칭찬이 좋습니다. 또 여러 가지 칭찬 기술들이 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준비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혼의 공감대 형성. 영혼의 공감대 형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영혼이 서로 연결되는 듯 하는 깊은 정서적 공감을 뜻합니다. 공감이라고 해서 응,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난 무조건 너 편이야. 나도 네 생각이랑 똑같아. 등의 억지스러운 공감은 부작용만 일으킬 뿐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고 진심으로 공감해주며 감정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상대가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호감 표현. 칭찬과 공감대 형성으로 라포를 충분히 쌓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호감 표현을 해야 합니다. 이 호감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냥 친한 친구 관계로 프레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남녀 간의 대화를 통해 호감 표현을 해야 합니다. 호감 표현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너가 좋다보다는 나는 고양이상이 이상형인데 너가 고양이상이라 좋다. 나랑 가치관이 잘 맞는 것 같아서 너한테 호감이 간다 등의 말이 좋습니다. 상황과 맥락에 맞게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진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분위기 통제. 여자는 분위기에 약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분위기가 앞서 말한 다른 모든 조건들을 압도해버릴 정도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여자마다 무의식의 남자와 잘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들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분위기에 휩쓸려 남자와 자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분위기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장소, 상황, 대화입니다. 술자리를 한다면 일반 술집보다는 선술집이, 선술집보다는 룸술집이, 룸술집보다는 집이 좋겠지요. 상황도 다음날 출근이 아닌 휴일인 상황이, 힘든 일이 있어서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 좋겠죠. 대화 또한 누구와도 할 수 있는 잡담 같은 것이 아니라 남녀 간의 대화, 서로의 가치관과 살아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화, 성관계를 상상하고 암시할 수 있는 성적인 대화가 좋습니다. 이렇게 장소, 상황, 대화를 최대한 유리하게 분위기를 통제하면 여성분은 자연스럽게 분위기에 몸을 맡기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높아심에 얘기하지만 여성분과 잠자리를 언어적으로 합의 보려고 하지 마세요. 자동차 딜러는 클로정 단계에서 잠재 고객에게 이 차를 구매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지 그저 말없이 펜과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옵션은 어떤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뿐입니다. 오늘은 여성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무게 중심도 넘어뜨리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 방법만 제대로 익히고 실천하신다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자는 성적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죠. 이런 여자를 만나야 남자도 즐겁고 풍성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테니스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임하고 실력이 비슷해야 재미있게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잠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디를 봐야 이 여자가 적극적인지 알 수 있을까요? 외모만으로도 야한 여자인지 성욕이 강한 여자인지 한 번에 딱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의 얼굴형과 이목구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굴 어디를 봐야 할까요? 얼굴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욕이 유난히 강하고 적극적인 여자를 한 번에 딱 알아보는 방법.
여자 외모의 어디를 봐야 알 수 있을까요? 남자들은 왜 욕구가 강한 여자를 한눈에 알아보고 싶어 할까요? 재미삼아서? 아닙니다. 꽝 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스포츠에서도 상대방이 적극적이고 실력도 좋아야 제대로 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룻밤을 보내더라도 나와 딱 맞는 사람과 만나서 사랑을 불태우고 싶은 것이죠. 나보다 더 욕구가 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적극적인 여자를 만나야 뭔가 좀 더 뜨거운 밤이 기대가 되니까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한 손으로 허공을 휘저어도 마주치는 손뼉이 없으면 짝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주친다 한들 한 손에 비해 다른 손이 너무 작거나 크다면 오히려 통증을 겪거나 소리가 잘 안 나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성욕이 강한 여자의 경우에는 마치 내 손바닥과 같이 짝 달라붙죠. 이렇게 잘 맞는 손뼉치기는 혈액순환에도 좋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며 집중력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욕이 강한 여자의 경우 손바닥이 뜨거워 내가 더 자극을 받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때 우리는 속궁합이 잘 맞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남성분들이 찾으려는 파트너도 이런 여성이겠지만 문제는 상대방의 욕구가 강한지 약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만나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마시면서 얘기해봐도 상대를 파악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식사나 술자리에서 야한 농담을 즐기는 여성들도 있지만 그것은 앞의 영상에서 다뤘듯 잠자리를 가자는 신호이지 성욕과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나 여길 보면 여자의 성욕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의 얼굴과 외모 행동 등으로 그것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자들의 얼굴 외모 행동으로 알아보는 여자들의 성에 관한 예상은 예로부터 남성들 사이에 지식처럼 전해 내려오기도 하지만 관상학적으로도 많이 전해오고 있죠. 여자의 얼굴에서는 잠자리를 대하는 여성의 태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남자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여성들의 입술은 성욕의 강도와 얼마나 쉽게 잠자리로 갈 수 있는지 결정하는 포인트라고 합니다. 관상학에서도 입술이 두터운 여자는 성적 욕구가 강하다고 하는데요. 물론 여자들이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요즘에는 입술 필러도 많이 맞아서 구별하기 어렵지만 요즘 여자들은 입술을 그렇게 짙게 바르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셔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두툼한 입술을 가진 여자는 성욕이 풍부하고 애정 또한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여성들은 남자들의 유혹에 약하고 성적 욕구와 생리적인 욕구가 강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본능에 상당히 충실하다는 것이죠. 이런 여자들은 마음에 드는 남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마음이 들뜨기 시작하고 앞뒤 재지 않고 욕구가 솟아나 그 남자와의 잠자리를 강렬하게 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작은 모험심에 욕망까지 곁들여지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게 되는 여자죠. 이런 입술이 두터운 여자가 대화 중에 자주 입술을 적신다면 이미 아래에 그곳은 촉촉하게 젖어들어서 준비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미인형이라 말하는 계란형 얼굴은 잠자리를 밝히며 여성의 중요한 그곳도 상당히 촉촉한 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갸름한 얼굴을 가진 여자들은 감정이 풍부하고 성격이 원만해 열정이 넘친다고 합니다. 시원하고 부드러운 이마를 가진 여자들도 있죠. 연예인 중에서도 이마가 예쁜 여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고 넓은 부드러운 이마선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존재감이 있고 어디서든 빛이 납니다. 이런 여자들은 성격도 원만하고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겸손한 것은 물론이고 쾌활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남성분들에게도 상당히 너그럽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자들은 불감증일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불감증인 여자에게 노력을 들인다 한들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역삼각형의 얼굴은 잠자리에 쉽게 빠지지는 않지만 한 번 빠지면 주도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요. 이 역삼각형의 얼굴을 가진 여자는 많은 면에서 심사숙고를 하는 진지한 편입니다. 하지만 일단 한 번 연애에 빠지면 열정을 다 바치는 스타일이라 남자의 성향을 무시하고 잠자리에서 주도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여성들은 여성의 그곳 입구가 다소 위쪽을 향하고 있어 성감이 매우 예민하고 자신의 몸이 예민하니 빨리 느끼고 자주 느끼고 그리고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여성들은 진정한 잠자리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여성임에도 예민하지 않을 경우는 그간의 잠자리 경험이 없거나 또는 경험이 많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여성들의 코 또한 눈여겨봐야 합니다. 웃을 때 코에 잔주름이 가는 여자는 남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하룻밤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이런 여자들은 그곳 안쪽의 벽에 주름이 도들도들 많아서 크기와 상관없이 뛰어난 신축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와도 잘 맞는다는 것이기도 하죠. 또 콧구멍이 큰 여자는 클수록 폐활량이 더 크기 때문에 긴 시간의 팜샤티 운동에도 끄떡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짧은 코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입니다. 이런 여성들은 개방적이면서도 낙천적이기 때문에 남자가 요구하는 조금 난해하거나 독특한 자세에도 거부감 없이 응한다고 하는데요. 호기심이 많다고 할 수 있죠. 또 매끈하고 오똑한 코를 가진 여자는 도도한 여자의 상징이죠. 하지만 이런 여자들은 남자가 주변에 별로 없다고 합니다. 예쁘지만 주변에 남자가 별로 없는 여자 콧대 높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죠. 이번엔 미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간이 넓으면 잠자리에 적극적이고 넓은 미간을 가진 여자는 여러 남자와 사랑을 공유할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바람둥이죠. 그리고 치아만으로도 남성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가지런한 오이 치아를 가진 여성도 있습니다. 어른들의 말씀에 전설처럼 내려온다는 오이 치아 오이씨를 늘어놓은 것처럼 작은 치아가 가지런히 있는 이런 치아를 가진 여성은 그곳의 구조 또한 매우 독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로 하여금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며 어느새 정신 차려보면 홍콩 여행이 끝난 뒤죠. 그곳 내부의 한쪽에 두툼한 여분의 살점이 있어 빈틈을 꽉꽉 채워주어 밀착감이 좋고 작은 움직임에도 찌릿찌릿한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죠. 하지만 귀한 만큼 드물고 흔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음은 화장입니다. 화장을 짙게 하는 여성일수록 성적 욕구가 강하다고 합니다. 짙은 화장으로 자신을 감추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화려한 화장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걸을 때의 보폭 또한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걸을 때 보폭이 넓은 여성은 척추의 움직임도 많고 성큼성큼 힘차게 걷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바로 골반 때문입니다. 골반 주변의 근육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밤에 훨씬 잘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느끼는 여자는 골반 근육이 자유롭게 움직여 힘차게 걸을 확률도 높은 거죠. 소심하고 힘없이 걷는 분이라면 자신의 골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성의 외모를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욕구가 강한 여자와 잠자리에 적극적인 여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남녀 간의 잠자리에서 불만족스러웠을 경우 다음에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서 노력과 수고를 줄였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속설들이 생긴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모와 인상과는 전혀 다른 성격과 특징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속설과 관상학은 재미삼아 보고 웃고 넘기시면 좋겠습니다. 뭐니 해도 남녀 간의 사랑과 만남은 서로의 시간을 공유하며 그 시간들이 아름답게 숙성돼서 정신적인 교감을 통해 육체적 교류까지 이어나가는 게 건강하고 좋은 사랑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대추와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환절기 건강에 특히 좋은 대추에도 최고의 궁합인 식품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대추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대추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환절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큰 날일수록 면역력이 떨어져 목도 칼칼하고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환절기 감기와 면역력 회복의 최고인 대추입니다. 대추는 중국 황실에서 불로장수를 위해 꼭 챙겨 먹었던 식재료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심지어 대추 3알을 먹으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말도 있답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식품이길래 이런 속담이 있는 것일까요? 대추는 환절기 감기 예방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기침 완화에 좋고 코점막을 강화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나지요. 게다가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눈떨림을 해소하고 수면을 도와주는 세로토닌을 생성해서 불면증 해소에 최고이지요. 또한 대추는 다른 약재에 비해서 독성이 없어 매우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대추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대추와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우리의 수명을 건강하게 연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대추 음식은 바로 말린 대추 건대추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말린 대추를 끓여서 차로 마시면 따뜻한 기운이 돌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냉증을 해소하는 데 좋다고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게다가 대추의 단맛은 진정작용을 해서 신경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해소하는데 정말 좋지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대추의 당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추의 당분이 사과의 6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추는 혈당 지수GI가 매우 높은 편이라서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의해서 섭취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이렇게 단 대추를 말려서 드시게 되면 당분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는 것이랍니다. 또 심지어는 대추차에 설탕을 가득 넣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지나친 당분 섭취는 건강에 정말 위험합니다. 이렇게 혈당이 높으면 몸속의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만성염증이 생겨 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대추는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은 편인데요. 대추를 생으로 드시면 칼로리가 100에 104칼 정도이지만 말려서 드시면 200칼가 넘게 올라가니 다이어트나 체중 감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한답니다. 대추 한방차를 만드실 때의 생강을 넣어 함께 끓이지 않으셨나요? 대추에는 베툴린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염증을 없애주는 소염 효과와 항알러지 작용을 해서 관절염과 피부염, 구내염 등의 체내 만성염증을 해소하는데 엄청난 효능이 있답니다. 나아가 몸속의 발암물질과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니 최고의 항암제이지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대추를 많이 먹으면 오히려 장에 무리를 주어 소화불량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때 생강을 함께 드시면 소화불량을 해소하고 체내 독소 해소의 효능도 극대화시켜준답니다. 반대로 대추의 달고 부드러운 식감이 생강의 매운맛과 특유의 향미를 제거해주고 생강에 좋은 영양성분을 하나도 빠짐없이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궁합이랍니다. 게다가 혈관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적의 조합이니 앞으로는 대추차를 드실 때에 꼭 생강과 함께 드셔서 효능을 최고로 챙겨가셔야 해요. 두 번째로 대추와 최악의 궁합인 식품은 바로 우유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대추를 고명으로 가득 올린 우유 팥빙수를 드시기도 하고 날이 추워지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대추를 넣은 라떼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유와 대추는 각각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이지만 함께 드시면 좋지 않은 조합이랍니다. 대추에는 비타민C가 가득한데요. 이 성분이 면역력을 강화하고 찬날씨의 환절기의 기관지를 보호해서 감기를 예방해준답니다. 게다가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어서 피부 미용에도 정말 좋습니다. 또 대추 속의 칼슘과 철과 같은 무기질들은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빈혈을 해소해서 어지러움증을 해결해주지요. 하지만 여기서 집중! 우유와 같은 유제품과 함께 드시면 대추의 비타민들이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소화와 흡수가 어렵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내에서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부룩하게 소화불량이 이어지고 결국 탈이 나게 한답니다. 그러니 꼭 소화가 잘 되도록 건강에 좋은 대추와 우유를 따로 챙겨 드셔야 하는 것이죠. 함께 드시고 싶다면 대추와 우유의 섭취에 2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드시면 참 좋습니다. 대추차와 대추고를 만들어 드셔도 좋고 또는 앞서 말씀드린 대추 생강차에 설탕 대신 꿀을 넣어 드셔도 참 좋은데요. 대추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감귤의 2배, 사과의 60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대추를 드시면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뿐만 아니라 기혈의 순환을 도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최고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대추의 효능을 200% 넘게 모두 섭취하시기 위해서는 비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꿀입니다. 대추를 꿀과 함께 드시면 기관지와 폐에 직접 작용하여 환절기의 폐 건강과 호흡기 보호에 최고이지요. 또한 불면증 해소에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니 수면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꿀을 넣은 대추차 한 잔 챙겨 드셔야 해요. 단, 대추와 꿀 모두 열량이 높은 편이니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답니다. 또한 대추와 꿀 모두 따뜻한 성분이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섭취에 특히 더 유의해 주셔야 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대추와 최악의 궁합인 식품은 바로 오이나 무입니다. 오이선이나 무 요리에 대추를 고명으로 얹어주시거나 함께 요리해서 무침으로 드시기도 하는데요. 함께 드시면 좋지 않은 궁합이랍니다. 바로 대추에 가득한 보약과 같은 비타민들이 오이와 무와 함께 드시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오이에는 비타민 분해 효소가 있고 무에는 페록시다아제가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대추의 비타민들을 모두 흡수하지 못하게 막으니 같이 드시면 대추의 좋은 성분들을 모두 섭취하실 수 없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무와 오이, 대추를 따로따로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잠깐, 가끔 대추를 즙이나 액기스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가공 과정에서 대추의 비타민들이 많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간과 신장, 우리 몸에 무리를 주는 성분이 농축되고 특히 당분이 심하게 농축되니 정말 피해 주셔야 하는 대추 음식입니다. 그러니 대추는 자연에서 난 그대로 드시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대추차에 시나몬 가루를 뿌리기도 하고 대추 한방차를 끓이실 때에 계피나무를 함께 넣고 우려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특히 대추의 따뜻한 성질은 몸에 온기를 더해 기를 보충하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대추를 계피와 함께 드시면 이 효능을 최고로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피의 알데히스 성분이 혈관을 확장하는 엄청난 효과를 더할 수 있으니 앞으로는 꼭 함께 챙겨 드셔야 해요. 잠깐, 계피의 톡 쏘는 향을 내는 성분, 쿠마린에 약한 독성이 있어서 과다 복용할 경우 어지럽거나 체질에 따라 간독성을 유발하고 심박이 빨라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환절기에 쌀쌀해서 몸에 온기가 필요할 때 한 잔 정도 챙겨 드시면 참 좋답니다. 지금까지 대추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 볼까요? 먼저 대추는 말려서 건대추로 드시면 좋은 성분도 농축되지만 당분이 특히 농축되어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의하셔야 한답니다. 대신 생강과 함께 드시면 살균 효과도 더하고 건강에 더욱더 훌륭한 효능을 내지요. 또한 우유와 드시기보다는 꿀을 넣어 대추 한방차를 끓여 드시면 참 좋습니다. 또 오이와 무와 대추를 함께 드시지 말고 계피 시나몬과 함께 드시면 최고입니다. 환절기 면역력 향상에 최고인 대추,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조리해서 드셔서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다음번에도 더 유용하고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많이 준비해 오겠습니다. 더 힘낼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